각 오행마다 적어놨어요. 이 똑같은 얘기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근데 목화토금수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에서 화는 식상이다, 식신, 장모딸, 재능, 상관, 조모 이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목에서 토는 정제다, 기토와 미토, 축토, 술토, 진토, 술토 이거예요. 현실성 결과물. 정제, 처, 시어머니, 편제, 아버지, 첩, 큰돈. 자기가 그걸 하니까. 그리고 금에서 자기를 그걸 하죠. 이게 정관, 신금, 유금, 편관은 경금, 신금. 공통적 가치성, 정관, 딸, 남편, 직업, 편관, 아들, 애인.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정관, 정편관은 그냥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남자 입장에서. 남편 뭐 딸이고 아들이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여기 이제 정인 편의는 해자다, 계자다, 임해다, 정적 수용성이다, 후원제다, 조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목에서 하는 식상이다, 목에서 토는 재다, 목에서 금은 관이다, 목에서 수는 인성이다. 이거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걸 제가 또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을목에서 아까 간목이었잖아요. 을목에서 여기 이제 병정, 을묘, 뭐 임계인데 을목에서 비견은 음음이다. 또 식신이 음이다. 정오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토도 정제는 양토가 정체고 음토는 편제다. 현실성이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을목에서 보면 정관은 경금, 신금이 정관이다. 편관은 신금, 유금이다. 을목에서 보냐 그러면 임수, 해수는 정인이고 계수, 자수는 편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아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것은 다 이미 이제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들인데 화에서 봤을 때 병화에서 봤을 때 얘기해요. 토는 식상이다, 금은 재다, 수는 관이다, 목은 인성이다. 토 중에서 무진술은 식신이고 김이 축은 상관이다. 인성에서 병화 입장에서는 을묘는 음이니까 이것은 정인이고 정화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 이건 편인이다. 이런 얘기를 또 도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또 정화입니다. 정화 입장에서 정화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다 정정이 편이 되겠죠. 플러스는 정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같은 마이너스는 여기는 아까 식신상관은 별개라 그랬잖아요. 식신이고 플러스 무진술은 상관이다. 정제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경신은 정제다. 같은 마이너스 길이 편제다. 같은 마이너스 길이는 편관이고 개수, 자수. 그리고 임수, 해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관이다. 여기가 정화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갑이는 플러스니까 정인이다. 을묘는 마이너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공부하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천간지 중심으로 무토 입장에서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구분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 토 입장에서는 금이
식상이고 수가 재고 목이 관이고 화가 인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기토 입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적어졌어요. 화가 인성이다. 목이 목국토 관이다. 토국수 재다. 토생금 식상이다. 식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또 볼까요? 경금 기준으로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생수니까 수가 식상이고 목이 재고 화가 간이고 화극금 하니까 그리고 토가 토생금 하니까 인수다. 이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충분히 다 설명은 했는데 그래도 차분히 공부하면서 이제 블로그에 이제 이 교재가 다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틀렸는 거 말고 또 내가 오탄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라고요. 신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식상이다, 수가 식상이다, 목이 재다, 신금 입장에서 신금 화가 관이다, 토가 토생금에서 인성이다. 임수 입장에서 수생목 하니까 목이 식상이다, 수하니까 화가 재다, 토국수 하니까 토가 관이다, 금생수 하니까 금이 인성이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제 금이 수 입장에서는 금이 인성이지 않습니까? 목이 식상이잖아요. 근본 얘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인성적인 감성의 판단으로 식상이 하는 짓에서 제어를 하고 고쳐주고 이럴 수가 있겠죠. 금의 목,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말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목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식상이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일 수도 있어요. 일반 대중. 그러면 이제 그 토가 관이죠. 관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나서 데모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겠죠. 바꿔라 고쳐라. 관이 틀렸다 고쳐라 바꿔라 식상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은 인성적인 학문과 철학을 하는데 어찌 보면 생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거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화는 금한테 돈 갖고 푸은 얼마 해줄게 어찌게 저쩌게 하면서 인성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역학관계가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각각 역학관계가 그런 격학관계가 있겠죠? 이제 수도 역시 수생목, 금생수 이건 이제 보시면 다 아는 것이고, 천관의 양권 음금 도식이에요. 저번에 제가 강의 한번 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번에 강의했던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것은 이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있을 거인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것도 이제 도식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색깔이 이제 푸르시니까 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는 같은 목이다, 가벌은 가벌이다. 며느리도 같은 비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나한테 관이죠? 금이죠? 아들이 나한테 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관이 목을 그가죠.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자기의 재니까, 그러니까 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는 아들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손자는 목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식상이니까 화다. 남자 기준적이에요. 남자 기준. 이건. 그리고 여기 이제 수니까 수생목에서 어머니다. 아버지는 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토죠. 노란색이니까 목국토에서 편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목생아 하니까 할머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잖아요? 그거 화생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분히 보시면은, 아, 이렇게 인간 관계도가 되겠네, 라고 아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제일 오늘 강의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다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 내용을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22개를 전부 다 기준으로 놓고, 그것을 전부 다 써봐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빨리빨리 습득을 해라. 제가 강의하면서 이 색깔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야지 글씨 자체로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오거든요, 눈에. 이게 뇌리에. 그리고 글씨 자체로 그 글씨만 봐도 이거는 금인의 순회 뭐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들어와서 이거 십성 관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칼라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칼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공부하는 부분으로서 이 칼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멋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 놓은 것 뿐이에요. 공부는 근데 다 하얀식으로 놓고 해야 된다.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는 화생토니까 인성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죠? 자,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남편함 관계를 봐볼까요? 목국토 하니까 남자가 관이니까 목이 관이죠? 자, 그런데 남편을 끝없이 생해주면서 남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죠? 그러면 남편이 목이니까 시어머니 수가 되겠죠? 맞죠? 근데 나가 토잖아요. 토국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메커니즘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차분하니 이렇게 보시고 이걸 이렇게 된 저렇게 된 이거 강의한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이미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이 다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하나씩 인수분해를 해가 볼까요? 육친의 성격 성품론. 뭐 유식한 척 아니라고 뭐 저렇게 쓰는 거예요. 비견. 내가 일간이 금이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하면은 여기에 비견은 똑같은 경금과 신금 플러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비견이에요. 견줄 비자 어깨 견자에서 비견은 자기가 경금이 있는데 또 경금이 같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1 플러스 1 돼갖고 2 됐죠. 그러니까 강해지겠죠. 강직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힘이 세다. 예, 비견 이렇게 간지동체 예를 들어서 갑인 이런 거. 저번에 유식갑자 외우면서 뭐 겁재지만은 이건 이제 병오. 이건 겁재지만 또 뭐 저번에 하면서 신유. 굉장히 이런 건 운동을 잘한다고 했었어요. 재물에 대한 낭비가 심하다. 재물이 강하면 괜찮음. 이건 이제 나중에 알아갈 건데 재물의 낭비가 심하다. 밥그릇은 하나인데 숟가락 2개잖아요. 숟가락이 2개.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숟가락이 2개인데 재물이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재물이 많다. 하냐고 재물이 강하면 괜찮다. 이 말이고, 이게 구조가 이런 게 있어요. 간목이 있는데, 여기도 간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식신이, 갑오가 되겠구나. 식상이. 여기도 갑오가 되겠네. 이제 비견이 겁재지만은 아무튼 같이 보고. 근데 이 둘이서 또 예를 들어 여기가 또 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열심히 일을 같이 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면은 또 여기가 또 아예 갑이 딱 해봅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가 만약에 진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건 재겠죠. 이제 그냥 쉽게 열심히 해서 화생토 이런 게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를 취하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재를 키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좀 얘가 좀 이상한데 경금에 경신이 있고 또 뭐 신이 있고 여기도 또 경신이라고 해보자고 하면 4개예요. 비견이. 그런데 이 사주에서 아예 재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도 경이라 해버릴게요. 그냥 여기 경신 난리가 났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임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부 다 금생수를 하고 있어요. 다 함께 모여서 이 식상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식상의 결과는 또 재잖아요.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재를 분탈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같은 경우는 남 일 시켜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을 함께 보내 이래서 우샤우샤 해서 일을 크게 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고, 독립심이 강하다. 자기가 이제 강하니까 독립심이 강하다. 네, 재물 낭비가 심하다. 이거니 체킹을 좀 해주시고요. 간여지동이 되면은 저번에 간여지동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것이 간여지동이죠. 같은 플러스 경금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이에요. 부부 인연이 박하다. 돈을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이코로 재물 낭비가 심하다. 이게 재물이 분탈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영업, 운동선수, 기술자, 힘이 필요로 하는 직업. 이게 운동선수들이랄지 머슬맨이야 여자 같은 경우. 아, 당신은 몸이 돈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겁재. 부인한테 잘해주지 못한다. 정신적. 도박성이 강하다. 겁재는 재산을 분탈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비견생과가 같은 흉하게 작용한다. 간연주댕이 되면 부부 인연이 박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부부 인연이 박하다고 이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도박성이 강하다. 이게 비견은 그래도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으면서 남하고 나눠 먹는다 개념이 좀 더 있어요. 같이 뭘 한다. 근데 겁재는 욕심꾸러기다. 빼앗아 간다. 분탈한다.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겁재는 투기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잘 못해준다. 자, 일간이 경신이라고 하면은 이 부인 자리가 자기가 똑같이 있네. 대면이네. 니는 이고 나는 나고 자기 운명이 그런데 어쩔 것이냐고. 그래서 부부 인연이 박한 거예요. 이 남자가 다 이혼해갖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왜 그런 여자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니까요. 다 자기 팔자 타고난 대로 되는 거예요. 식신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을 잘한다. 표현이라고 있잖아요. 식신은 일간의 표현. 목이냐 그러면은 목생화 해갖고 이 분출되는 표현. 해결사의 기질이 있다. 이것은 해결사의 기질이 있다. 이것은 일간이 만약에 이제 간목이에요. 간목인데 식신이면은 이제 이제 가보가 되겠네. 또 내지는 여기가 이제 간목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을사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비견이잖아요. 아니 이건 이제 요거 이제 식신이고 요거 상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여기가 신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사신합평하고 암합을 하지만은 이 신을 두드러 잡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신극절에서 화극금 해갖고 신을 잡아요. 근데 이 신금은 뭐예요? 평관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고 난제예요. 이것을 식신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사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식가고 소질이 있어 음식 계통으로 진출하면 좋다. 그냥 이제 식신이 옛날에는 이걸 이제 식복이라고 했어요. 미식가.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다. 웬만한 일에는 서둘지 않고 느긋하다.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업가, 제조업자, 의사, 연구가, 발명가, 요식업자, 예술가, 법률가, 시인, 농변가, 중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조업자예요. 그 연구가고 발명가고 요식업자는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공병가, 중개인. 왜냐하면은 식신은 자기의 전문 기술력을 또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가면서 이거 이제 조체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한 번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쭉 명리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1, 2, 3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다른 공부는 여기를 완벽하니 하고 가야지만이 내가 기본적으로 애운 것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근데 이걸 완벽하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진도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리학은 1번 해서 가. 모르고 있으면 놔둬. 2번 가. 모르고 있으면 놔둬. 3번 가. 근데 여기쯤 오다가 이거 이 말이었네? 여기쯤 오다가 이거 이 말이었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요? 라고 이제 추학들이 이렇게 듣냐 하면은 완전히 머리에 다 안 박혀도 돼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다 알고 정리를 하고 가는 상황일 것이고 이제 이 공부를 그리고 이건 이제 요즘에는 시장이 좋아서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취입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 듣는데 여기 계속 듣고 요거 계속 듣고가 아니고 주르륵 듣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 상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이 잘한다. 식상이 자기의 표현이니까
식상이 아까 식신에서도 머리의 정이 빠르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자기의 표현인데 이게 표현인데 빠르게 나타나요. 인성적인 것은 이건 생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 타임이. 근데 이제 식상은 즉시 반응하면서 굉장히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런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라. 규칙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성격이 잘난 척 똑똑한 척을 한다. 왜 이게 있냐면은 규칙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성격이다. 잘난 척 똑똑하게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상관이 병화 입장에서는 상관이 뭐냐면은 화생토니까 이제 기토잖아요. 근데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편관이에요. 그죠? 이 토가 이 관을 어려움을 토국수하고 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똑똑하지 잘난 척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들이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관은 언어를 주로 생각하면 돼요. 언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자기 일간이 갑이에요. 근데 여기가 상관이 갑이냐 그러면은 상관이 화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식신이네 이건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나 뭐 그거이고 여기가 정화가 있어요. 그럼 상관이죠. 그런데 여기가 여기 일간이고 여기는 이제 일이 나눠서 이쪽 사회 쪽에가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관이 이제 경금이니까 이제 편관 또 내지는 신금이면은 이제 정관이 되겠지만 편관이 있어요. 그럼 이 어찌됐든 간에 관은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브랜드예요. 자기는 바로 살려고 하는데 사회에서 자기를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이래 하고 내 관적인 규율에 딱 접해갖고 바뀌지 않고 그런다면 계속 두드려 맞겠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고문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주 구조상 거기까지는 좀 많이 나간 거예요. 상관하지 마라. 규칙을 무시하고 들이댄다. 아까 관을 쳐버린다 했잖아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한다. 바가지 상술, 사채업자, 경매입찰 사건 브로커. 상관은 제주꾼이에요. 제주꾼이에요. 그 여자라면 뭐 섹시 뭐 이것도 관련이 되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고서에 식신 상관을 여자의 이제 성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표현이죠, 표현. 그리고 천간에 상관 있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자기 생식기를 이고 다닌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상관 있는 여자는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다. 상관이 정말 제주꾼이다. 이렇게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연예인이지. 연예인들이 상관이 많습니다.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상관만 있으면은 다 뜨긴 뜨는데 이게 보면은 깊지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또 관도 다 있으면서 이렇게 착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제 오래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니까 언어라겠죠. 말. 막 잘난 체하고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 상관이 그러는 거예요. 사업자, 제조업자, 발명가, 예술가, 시인, 조사남, 역학자, 성우, 중개인. 말 잘하는 말, 성우, 중개인. 말로 해서 중개하니까. 근데 여기서 제조업자는 좀 별개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유통업자예요. 상관은 유통업자. 식신은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제조업자예요. 네? 상관은 유통업자다.
이제 제 그 블로그에 보면은 교재 쫙 다 들어있는데, 이런 오타 같은 거 이제 또 수정은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블로그에는 ጭ 높은 데 있어요. 강의 안 들고 이 책만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편제. 지금의 제다에 밝아 돈벌는 능력을 타고났다. 주식을 밝히다 보면은 이성으로는 문제가 야기시킬 수 있다. 자, 현재, 그러니까 편제는 사업성입니다. 그리고 투기성에 약간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편제의 투기성은 가까운 것은 결과를 거의 내가 번다라는 그 판단이 나왔을 때 돈질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양인이랄지 아까 그 겁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률에 거는 도박 스타일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이 타고났다. 주식을 밝히다 보면 이성우라는 문제 아시게 되겠죠? 편제는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고. 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 사람 사주에 제 그릇이 이만한데,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얘기 그만한데, 이 시기에 이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여자도 제지 않습니까? 제 돈 있는데 여자가 따로거든요. 그러면 여자를 애인이 생겼다라고 하냐, 그러면은 애인이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더 벌 거 요것밖에 못 봅니다. 그거 참고하고 계세요, 남자들. 항상 큰 돈만 생각하니 월급쟁이 싫다. 이런 그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월급 따박따박 이거 아주 이렇게 체질이 안 맞아 해요. 의리가 있어 사람이 많이 따른다. 의리가 있어서 제가 편제가 있으니까 제가 관리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아까 내가 관은 관성이고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관의 통제는 그냥 통제인데, 이 제의 관리는 영역이에요, 영역.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 돈도 잘 쓰겠죠. 벌기도 잘 벌고. 그러면서 영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본성 때문에 사실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닥! 그것은 좀 그닥이다. 여기다 그러니까 사주는 애울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통솔력 있으면 지출 낭비가 심하다. 아까 그 말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투기 사업과 무역업자, 대기업, 현금 단위 일, 증권, 도박, 복권 사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뭐 도박이니 투기 사업과 이 말이 이 평면적인 글로 써놨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심리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제. 매사에 정확하다. 정제 꼼꼼. 진실하다. 가계부 쓰고 아주 꼼꼼한 거이거든요. 우물아는 개구리로 넓게 보는 시야가 부족해요. 딱 은행원, 또 이렇게 그 세무, 회계. 세무 회계랄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그 방면의 일에 딱 여기 매달려서 하지, 이 판을 어떻게 크게 보고 이렇게 펼칠 것인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편제가 하는 거예요. 정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정제도 이 스케일이 차 어울려지면은 정제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온 돈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달달마다 10억씩 번다. 큰 돈이죠. 작은 돈이라고요? 큰 돈이죠. 그럼 이게 정제가요, 편제가요, 큰 돈이니까 10억씩 달달마다 번다. 이건 정제입니다.
안 망가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면 실패가 없다. 숫자에 받고 계산적이다. 금융계통, 재무담당, 경리라면 좋다. 금융계, 직장인, 은행, 보험, 기획, 숫자, 놀이, 늘. 자, 여기서 정제하고 편제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땅 해갖고 벌어가요. 자, 그러면은 정제는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어디다 쓰도 안 하고 꼴쳐놓고. 근데 편제는 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도 갔다가 어느 타임에는 정제가 돈이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제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자기 수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알면서 행위를 할 거 안 할 거 그것을 이 사주 시운에 따라서 알아서 브레이크를 받고 엑셀을 받고 이것을 할 줄을 안단 말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든지 뭐 이렇게 많이 배워요. 근데 일찍 이건 어찌 보면 교과 과목에 편입되었고 제대로 FM대로 사주를 풀 수 있도록을 학생들이 배운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너무나 재미없겠구나. 왜냐하면 사주만 알면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고 사주를 안 불러줘도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겠다. 이것을 좀 이제 실력이 되면 알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너무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겠네, 맞아. 아유, 지금 한정이 했고요. 평관. 성격이 급해서 속전속결로 일 처리한다. 위험이 있어 얼굴이 강인하게 보인다. 힘든 일을 사사한다. 이건 고생 사사하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 난다 이런 상황이고 양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칼 갖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의리가 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게 뭐냐면요, 평관은 자기 가오거든요. 자기 어려움이기도 하면서 평관은 자기 가오다시예요. 가오다시.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그 선거 그 강의 해놓은 것도 강의를 쭉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주 푼 거 보면은 평관이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거 이게 그 알아요. 예? 이거 이제 심리로. 근데 이 평관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음과 양은 서로 교차한다 이러잖아요. 평관은 그렇게 강하면서도 센티한 데가 있어요. 감성이 있다고 해요. 감성이. 정관은 냉정해요. 줄 서세요. 저 바빠 죽었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어쩐데요? 줄 서세요. 순서대로. 근데 평관은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 보면 평관은 도와줘요. 남을. 근데 정관은 남을 안 도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지. 겉모술 서풍. 허풍 있어요, 허풍이? 뻥. 왜? 자기 가오가 있잖아, 가오가. 자기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풍을 탁 튀는 거야. 과장.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 폭기가 있다. 경찰, 군인, 법관, 검사, 수사관, 감사관, 세무원, 국회의원, 집단리, 폭자 이런 거예요. 대강 감 잡히죠? 그러나 평관에 대해서 그 강한 것이다라고만까지만 안 돼요. 강함 속에 센티가 있어요. 센티.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저 행동을 무엇 때문에 저 행동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어느 것으로 인해서 그 행동했던 결과가 나타나는구나를 알아요. 그 정관. 근면, 성실, 정직하며 준법 정신이 강하다. 융통성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소심해. 그러니까 뭔 기회가 왔어도 지를까 말까.
질까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 비리, 게으름, 맹의를 싫어한다. 모든 일에 공정, 공평, 세심하게 처리한다. 행정직, 공무원, 교사, 법률, 정적인 공무원, 사무직.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편인은 계모라고 그랬죠. 편인은 항상 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왜? 젖을 자기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언제든지 그냥 젖 주잖아요, 그냥. 근데 편인은 계모야. 언제 젖을 줄지 안 줄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항상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도 항상 의심을 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가? 막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극복을 하면은 창조 능력이 뛰어나다. 에? 그게 잘못되면은 염세주의에 빠진다. 이제 종교인 해야죠. 아이디어 개발 능력이 탁월이 아니에요. 연구와 발명과 기획사업, 지근하면 일을 잘한다. 예술과 학문에 소질이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편인 도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목이 있으면은 식신은 목생 화죠? 하니까 식신은 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생목이니까 편인은 지금 같은 플러스죠. 편이니까 이것도 플러스니까는 이게 그 식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회충, 지지는 생극자로 안 보니까 지지로 설명하면은 나중에 그 40분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천간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천간은 생극자와 지지는 합평충파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지에다 생극자를 들이댄다? 사주 안 풀리는 겁니다. 형충파해가, 합형충파해가 우선이에요. 지지는 생극자와. 그래서 이건 이제 생극자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다시 천간으로 내가 지지를 하려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지에다 생극자가 돼볼까봐 내가 이제 이거 다시 안 쓴 거예요. 간목의 식신은 병화예요. 근데 간목의 편인은 임수예요. 자, 그러면은 병화는 식신이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기술이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간의 표현이고 일간의 표현이에요. 근데 임수는 편인이니까 반쪽짜리 사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획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다가 깨버리고 이게 안 돼 하고 그렇게 나는 안 돼 하면서 잘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나에다가만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잘 풀어지면은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신 편인 도식이 이게 잘못되냐 그러면은 염세주의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면은 최고의 예술적 어떤 그 발명,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있어요. 코미디언은 개그맨하고 다른 거예요. 개그맨이 편인형이에요. 개그맨 이렇게 쓰나? 개그맨이 편인형이에요. 딱 하면은 그 생각지도 않게 웃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이거 편인형이에요. 편인형. 그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인. 정인은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얄미워.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강해서 어진 마음을 예포하고 있다. 굉장히 정이 좋은 거예요. 정인이 좋은 것이지만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그게 얄밉지. 그리고 남한테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호감이 있고 참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그리고 남한테 참 뭘 얻어먹기를 잘 얻어먹어. 그것도 어쩔 때 말도 잘 들어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정인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본인이 간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인은 천간에서는 이제 개수가 되겠죠. 그런데 정인이 여기 다시 이것이 본인 일이고 이것이 월이라고 가정해 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시고 연이고. 그러면 이것은 바뀌죠? 사회죠? 또 엄마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여기가 일간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정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인이 없다 치고. 그러면 이 정인은 자기 고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정인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생각이 있어. 이런 기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인이라도 이제 이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품행이 단정하다. 신사임당 생각.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다. 항상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사랑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남한테 사랑을 잘 줘. 그때도 어찌 보면 또 얌통머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편인이 정인을 보고는 저런 얌통머리가 없는 거죠. 학문의 소질이 있으며 특히 국민학적인 소질이 있다. 보수성이 있어 고지식한 면이 있다. 교사, 작가, 학자, 언론인, 지도자, 발명가, 국문학자 등. 지금은 그 십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격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평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놔야지, 이 짧은 순간 해놔야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강의를 할 때, 띄엄띄엄,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정인에 대해서 한꺼번에 슉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냐면은, 내가 숙제하라 그러죠. 숙제하라 그랬어요. 이거 숙제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다 어차피 이제 뭐 교육을 뭐 강의를 하나만 볼까요?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관이다, 을목이 마이너스 편관이다, 병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인이다, 이 정화가 편인이다, 마이너스, 무토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무토는 플러스 토다, 겁재다, 여기는 마이너스 자기가 같다, 비견이다, 경금은 플러스인데 식신 상관은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상관이다. 신금은 마이너스 식신이다. 정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임수다. 개수는 마이너스 편제다. 이것들을 각 일간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 제가 이것을 여기서 1000번을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아무리 해봤자 이것은 다 시간 낭비예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써보세요. 계속 눈에 탁탁 들어올 때까지. 이 부분이 오직게 중요했으면은 여전까지 제가 듣기만 하세요 어쩌고 하다가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지지의 십성 배열표.
이제 몇 개 해놨는데. 여기 이제 뭐 비워놨어, 일부러. 기토가, 에? 뭐예요? 정관, 편관, 겁재, 양음. 이거 지금 요것은 우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양음이니까 화생토, 정인, 편인, 비견, 상관, 식신, 술토는 겁재, 해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정제, 자수, 마이너스만 편제, 마이너스 비견. 지지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제가 10,000번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10번을 직접 쓴 것이 이 내가 여기서 10,000번 한 것보다 효과가 더 높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 다음 또 보시죠.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십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가면서 좀 더 들어가고 또 기본을 좀 해주면서 좀 더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실질적으로 사주를 푸는데요. 충, 파, 해. 파해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합, 충, 형, 기문, 그 초창기에 몇 개 했던 그 실살 하고 지금 이 십성만 잘 돌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행의 특성 이것만 머릿속에 이거 잘 돌리면서 이거의 십성의 심리를 탁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냐면요. 다른 거 없어도 사주가 다 그냥 보여. 그래서 이걸 이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시라 이거예요. 아셨죠?